유우성 관장님에 대한 폭로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속에 있는 포탄이 터지면서 정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유우성 관장님의 영상에 댓글을 남겼고, 유우성 관장님이 차단하면서 저는 그때 드디어 내가 품었던, 몇 년 동안 품고 있었던 것을 터뜨려야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그로를 끄는 거 아니냐, 유우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제가 구독자가 25만이고 좀 구차합니다. 이런 말씀드린 건 참 구차한데, 조회수가 최근에 2만 3만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거의 1일 1영상으로 3, 4만 정도 나오고, 그리고 쇼츠가 제가 또 주가 되다 보니 그래서 쇼츠 자세히 보시면 주 1회씩 거의 광고 영상도 있거든요. 사실 유튜브로서 유튜브로서 수입은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빨아서 누군가를 통해서 떡상하고 그런 거는 전혀 또 관련이 없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전혀 다른 주제를 또 하게 되면 유튜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하게 되면서 정말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잠을 잤는데요. 한 이틀 동안 정말 잠을 못 자기도 했고, 중간에 제가 행사를 좀 다녀오면서 근데 너무 긴장한 상태여서 잠이 안 오기도 했고요. 오늘 정말 아침에 기절하듯이 단 몇 시간을 또 잤습니다. 또 일을 또 해야 돼서 가게에도 나와봐야 되고, 또 저를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면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격투기계의 관장님들에 대한 좀 안 좋은 편견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내용과 함께 유우성 관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또 켜게 됐습니다. 사실 유우성 관장님께서 그런 엄태웅 씨와의 대결에서 격투기계를 더럽힌 친구를 처단하겠다, 요즘에 격투기가 물이 안 좋아졌다, 그런 양아치들이 들어오고 범죄자들이 와서 격투기계가 좀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근데 저는 제가 오히려 이 컨텐츠로 인해서 정말 선량하고 정직하고 정말 멋진 무도가로 남아있는 관장님들이 유우성 관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격투기계에는 유우성 관장님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부분 수많은 관장님들이 정말 의리가 있고 정말 멋있는 남자, 멋있는 관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만난 관장님들, 제가 안산에서 근무했을 때 체육관 관장님은요, 체육관 사정이 좋지 않은데도 체육관 코치 시작하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명절이었거든요. 정말 상호야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명절에 내가 더 챙겨주고 싶은데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하면서 현금 5만 원을 주신 체육관 관장님이 계십니다. 관장님들 이름을 따로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그분들이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지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장님도 있었고, 상호야 너 운동도 해야 되지, 운동도 해야 되고 선수도 해야 되지, 코치도 하면서 운동도 해라, 그러면서 자신의 차비를 들여서 저를 강남이나 다른 쪽 체육관들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게끔 여건도 마련해 주시면서 자기 돈으로 밥도 사주시면서, 그 명절에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5만 원밖에 못 줘서 미안해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는, 그런 제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형님 관장님이 또 계시고요. 시흥에서도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체육관 관장님은 저한테 정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제가 시합에 나간다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도 전화가 와서 상호야 꼭 시합 때 이거 조심해라, 광대뼈 이런 것도 조심하고 이렇게 날라올 때 꼭 조심해야 된다, 넌 잘할 수 있다, 힘내라 하면서 얘기해 주시고, 정말 돈도 안 받고 따로 밑에도 잡아주시고 정말 시합에 나가는 거 준비 도와주신다면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고 시간에 따지지도 않으면서 알려주시는 관장님이 계셨고요. 제가 또 더 높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인천의 어떤 입식 전문 체육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 체육관은 정말 챔피언 소굴이라고 불릴 만한 코치들이 전부 다 코치들이 챔피언 벨트를 메고 있는 명문 체육관이고요. 그 체육관 관장님은 직접 모든 선수들을 밑을 잡아주시고, 정말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정말 저분은 정말 대단하신 격투기계의 무도계의 스승이시다 라고 불릴 정도의 정말 포스를 지니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 체육관은 어렸을 때 고등학생이 다니던 체육관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의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보내는 체육관 역사가 꽤 오래된, 20년 거의 30년 다 돼가는 체육관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코치님 관장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 이어지는 정말 최고의 스승이 있는 그런 체육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체육관 코치님이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정말 평생 은혜롭게 생각하는 그런 관장님들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 평택에서도 운동할 때 관장님께서 제가 좀 운동을 하니까 상호야 너는 이제 회비 내지 말고 운동하고 가끔씩 여기 동생들 좀 운동이나 알려줘라. 너가 수업을 도와주니까 회비 내지 마라 하고 하시면서 저 시합이나 그런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 때 초반에 그 관장님이 따라오셨거든요. 세컨 할 때 자기 차로 태워서 가주시고 도시락도 감량하고 하니까 도시락도 직접 싸우셔서 먹여주시고 어떠한 생색, 내색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챙겨주시는 관장님도 계시고 정말 스승님으로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서울 압구정에 입식 전문 체육관인 곳의 관장님은 제가 소속 없이 운동하고 있을 때 상호야 너 우리 체육관 와서 운동해라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정말 아무런 보상 받지 않으시면서 제가 커피를 사갔는데 커피도 필요 없다, 그냥 와라, 너 이거 자꾸 돈 없는데 이거 왜 사오냐 하시면서 저한테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밑에 잡아주시고 제 세컨트 와주시고 그랬던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격투기계의 어른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저 운동하는 새끼들 다 양아치다, 격투기 저거 체육관들 다 생 양아치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정말 우리나라 격투기 체육관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정말 배울 점 너무너무 많은 그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혹시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유우성 씨와 엄태웅 씨의 그런 대결, 상남자 주식회사 그 파이트 그런 거 보면서 격투기는 생 양아치 새끼들이 싸우는 격투기다, 저 봐라, 저 사기나 치고 저 거짓말이나 하는 놈들 봐라,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정말 수많은 DM과 수많은 연락이 와서 유우성 관장의 실체가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제가 1을 알고 있다면 1-1, 1-10까지 정말 깊은 내용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보는 왜 이제서야 이런 몇 년이 지난,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왜 김상호에게 제보하고 왜 터뜨리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김상호 너는 왜 이제 와서 그거를 폭로하느냐,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야 5년 지나서 20만원 그 째째하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뭐 영상의 본질을 아시는 분들은 그 20만원이 본질이 아닌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몇 년, 몇 개월 전, 몇 년 전, 심지어 10년 전 유우성 관장이 처음 격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시점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제서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까? 몇 년 몇 개월 지난 시점에 유우성 관장이 똑같습니다. 대부분 다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엄태웅과의 싸움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다들 분노했다.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 학교폭력 이런 이야기를 하는 꼬라지가 정말 보기 역겨웠고, 저런 놈 유튜브에 나오면 안 되는데 저런 놈을 설치고 다니는 거 너무너무 보기 꼴보기 싫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소한 거 혹은 그때 기분 나빴던 게 그게 너무 나빴는데 이걸로 폭로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렇게 폭로하자니 또 좀 그렇고, 그렇다고 폭로하자니 내가 뭐 유튜브 채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느 채널 나가서 얘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다들 숨겨놨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아유 그냥 유우성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유 유우성 저놈 저거 저 새끼 하면서 품어왔던 것들이 작은 의견이 자세 모아지면서 이런 큰 사건으로 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지금 모여지고 있습니다. 제보하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물론 연로하신 1세대 파이터 형님들, 그리고 그때 같이 운동했던 형님들도 제보를 해주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 체육관 코치했던 친구들, 당시 나이대가 20대, 기껏해야 30대 초반 코치로 일했던 친구들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봤듯이 코치 월급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유우성 관장에게는 그 친구들이 하나의 사회적 약자, 그리고 대부분 유우성 관장 체육관에 왔던 친구들은 격투기 선수를 꿈꾸고 격투기계로 넘어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유우성을 상대로 폭로할 수 있을까, 유우성을 상대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삭히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냥 그런 마음을 품고요. 하지만 김상호라는 갑자기 유튜버가 나타나서 본인이 느꼈던 감정, 본인이 느꼈던 그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하면서 드디어 자신들의 겪었던 일들을 저에게 용기 내서 제보해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유우성 관장은 제가 알던 것보다 더욱더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하고 강한 자들에겐 약하고 정말 질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오늘 또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큰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1부에선 이렇게 나가고 2부에선 이렇게 나가고 3부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다 라고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꽉꽉 채워줄 수 있는 사례들과 사진, 증거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가득가득 채워져서 유우성은 정말 내가 생각한 거 그 이상으로 질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유우성 관장님이라는 사람은 정말 관장님이라는 명칭을 부르기 아까울 정도로 질 나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지금 또 많은 체육계 형님들께서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다들 체육계 형님들이 제 채널을 돌려보시고 카톡으로 돌려보시고 야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하면서 다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같이 운동했던 형님들이 저에게 제보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몰랐던 과거의 기사들이나 제가 몰랐던 과거의 일들을 꺼내 오시면서 정말 유우성 관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그냥 20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 격투기 팬에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최소한 관장님 무도인 유우성, 체육관 관장 유우성에 대해서 거기서만 전 제보를 받고 거기서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유우성 관장님의 여자 관계나 유우성 관장님의 그런 일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거는 뭐 그들 본인의 그 개인사 생활이니까 전혀 관심은 없지만, 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그 직위로 버렸던 것을, 그것만을 전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로서, 격투기 1세대 선수로서, 정말 관장으로서 본인이 했던 말들,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저는 이야기하지, 관장님의 사생활이나 뭐 여자 관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제가 절대로 신경 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운동하시면서 체육관 선수로서, 관장으로서 지금 살아오신 그런 걸로만 해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관장님 지금 잠 안 오시죠? 영상 열심히 보고 계시죠? 관장님, 제가 관장님이라고 생각하는 몇 개 아이디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댓글 다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댓글 다시고, 왜냐면 그거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관장님밖에 없고 그 내용을 다는 것 자체가 관장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다른 사람 아이디로 자기가 다른 사람인 척 그런 여론을 조성하시려고 열심히 댓글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릴 건데 그걸 지금까지는 않을 겁니다. 관장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신 것도 알고요. 너무 지금 어지러지러시는 거 제가 알겠는데, 관장님 해명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해명을 하시고, 해명을 못하면 사과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기회를 드리는 건데요. 관장님 내일 나가는 거는요, 만약 나가게 되면 관장님 진짜 큰일 나요. 제가 마지막 경고 드리는 겁니다. 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과 증거가 있어요. 관장님 더 길어지면은요 나중에 진짜 심각해져요. 관장님 정말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5장 정도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하나를 쓴 거예요. 오프닝만 쓴 거예요. 그때는 제가 20만 원이 좀 길었죠. 사실 20만 원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임금체불 관련해서. 물론 당연히 임금체불도 맞지만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은 더 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제 채널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증인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이걸로 법적 조치가 된다? 제 돈으로 제가 변호사 선임해 줄 겁니다. 제가 다 막아낼 거고요. 관장님 지금 뭐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위력으로 그 친구들 지금까지 의견 다 눌러왔죠. 그 친구들이 왜 지금까지 이야기 못하고 눌려왔다고 관장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유는요, 관장님이 그 가스레이팅하고 관장님이 좀 무서워서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참아왔던 거예요. 관장님은 위계에 의해서, 체육관 관장이라는 그 위치와 명성, 그 위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 넌 남자도 아니다. 특히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넌 남자 째째하게 남자가 이야기를 했으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런 워딩들 참 많이 쓰시잖아요. 저한테 다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 개개인들이 그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또 관장님 또 무서워하기도 해요. 관장님이 무섭다고 나오는 걸 꺼려하기도 하긴 하는데요. 개 중에 용기 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줄 서 계세요. 똑같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관장님 이거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관장들은 전부 다 돌려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로 야 결국 터졌다. 결국 우성이 터졌구나. 야 우성이 내가 알던 것보다 더하네. 대박인데?
하면서 계속 돌려보고 관장님 이미 격투기계에서 얼굴 못 피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뭐 어느 정도 여론은 조성됐겠지만요. 근데 더 웃긴 건 관장님 이럴 때는요 나서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캡틴 김상호 김상호 코치에게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요. 제가 그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가 잘못했고요. 제가 20만 원 빨리 입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해명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것은 뭐 영업적인 것에서 저희가 실수가 있었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식비 관련해서도 돈이 남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다음부터 돈이 남는다면 제가 뭐 명부를 만들던가 영수증을 남겨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던가 그런 해명을 하시고 사과하시고 이런 오해가 생기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게 한 본인 스스로를 먼저 반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과를 공표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마무리하면 관장님은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관장님이 말하시는 그런 어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관장님이 20년 동안 체육관을 하시면서 그 체육관에서 프로 선수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죠. 당연하죠. 거기서 배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인은 마치 대단한 체육관 관장, 대단한 지도자인 척 하시잖아요. 거기 선수가 남아있습니까? 선수 하려고 있던 친구도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다 건너 저처럼 관장님을 통해서 다른 체육관으로 넘어가서 관장님 욕을 하고 그 관장은 너 어디서 왔니? 유성 유짐에서 왔어? 아이고 우성이 그렇지 뭐 하면서 또 이렇게 여론이 조성되고 관장님 이 악순환을 모르십니까? 이 악순환을 모르세요? 물론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 코치로 하고 있는 친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들 하는 말이 그 친구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우성이한테 당하고 있지 않는가? 걔는 어떠냐? 다들 그 친구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역으로 관장님 지금은 정신을 차리시고요. 사과를 하실 때가 맞아요.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정중하게 바짝 엎드리실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들춰내신 게 맞아요. 인정하시고. 근데 그거 안 하시면 관장님 더 추하게 되시는 거예요. 뭘 숨기고 뭐 얘기하지 않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열받는 키포인트는 더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 어저께 나왔던 그 명분과 만약에 관장님 지금 관장님하고 소송 중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관장님 체육관에 남아있었으면 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전 그 친구를 위해서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전 알거든요. 관장님 똥 치워주고 관장님을 보좌하고 20대의 세월을 관장님 밑에서 발 닦아가면서 지켜내거든요. 또 관장님은 걔한테 그랬으면 안 됐어요. 관장님은 걔한테 그런 게 관장님한테 죄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 관장님 밑에 남아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영상 안 만들어요. 왠 줄 아세요? 관장님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요. 그 친구를 위해서는 전 터뜨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명을 못 하시니까 자꾸 제 뒷조사하고 뭐 여론을 뒤집으시려고 아니 본인은 해명을 하셔야 되는데 여론으로 덮겠다고 김상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김상호에 대한 뒷조사 뭐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 하세요. 뭐 하시면은 제가 잘못한 게 있고 제가 뒷조사해서 제가 나올 게 있으면 저 당연히 사과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전 할 수 있어요. 그럴 용기가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뭐 인간인데 저는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그럼 저 그 먼지 인정하고요. 반성하고요.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근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만한 일을 했느냐? 글쎄요. 저는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잘못이 있다면 전 당당하게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용기가 있어요. 저는. 하지만 관장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뒷조사하고 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한들 관장님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관장님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최소한 진정한 사죄를 하세요. 최근에도 어떤 친구가 관장님한테 제발 마지막으로 사과하세요라고 얘기했죠. 사과하시면 다 넘어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관장님은 끈끝내 그 친구의 메시지를 읽고 씹으셨어요. 누군지 알 겁니다. 관장님은. 관장님 그게 돌아 저한테 오는 겁니다. 관장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립니다. 저는 사과를 이제는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관장님 다들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유우성이가 유튜브 나와서 까부는 꼴을 못 보겠다. 유우성이 같은 놈이 어떻게 유튜브 나와서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관장님 지금 유튜브 때문에 되게 힘드시죠? 정신과 약도 먹고 저번에 병원에 뭐 응급실에 갔다 머리가 아프고 막 그랬다 힘드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흉이 뭔가요? 결국은 관장님이 유튜브를 하셔서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자신의 과거가 들춰지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 원천을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유튜브라는 거를 삭제하면 관장님은 그거를 감당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감당 못 하실 거잖아요. 해명도 못 하실 거고. 그냥 살아남으시려면 뭐 남으셔도 되는데 삭제 안 하시면 저 계속 나가요. 근데 관장님,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거 본인도 아시잖아요.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에 의해서 뭐 남자답지 못하다, 똑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워딩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경고 드립니다. 관장님, 감당 못 하세요. 저한테 오늘도 제가 관장님 욕을 정말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전화하면서. 아, 진짜요?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진짜 이거 사람이 아니네? 라는 이야기를 똑같이 한 3-4번 정도 했거든요. 관장님, 그게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유튜브가 무서운 게 뭡니까? 10년, 20년 영상은 남습니다. 나중에 지금 관장님이 인내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 영상은 10년, 20년 뒤에 누가 볼지 모릅니다. 그 누구는 관장님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뿌린 대로 거두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성 씨 부계정, 관장님 부계정으로 쓰신 댓글 제가 다 캡처해 놨습니다. 너무 웃겨서. 관장님, 저는 국방부 상대로도 싸우거든요. 국방부에서도 저를 조사하고 고소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또 첩보를 받았는데 그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방부 조사 들어가면은 변호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를 뭐 민변이나 그쪽을 도움 받아야 될지 그런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국방부에 비하면 관장님은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장님이 흔히 말하는 모기 있죠, 모기 수준도 안 돼요, 저한테. 저는 국방부라는 큰 조직과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관장님 절대 그런 개인적 사생활 절대 건들지 않을 겁니다. 치사하게. 왜?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거든요. 물타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관장님이 관장 유우성, 무도가 유우성에 관련된 것만 저는 다룰 거고요. 정말 관장님 뭐 많은 제보가 왔죠.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알고만 있겠다고 했지, 그렇게 치사하게 과거 그런 개인 사생활 그런 건 저는 절대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관장님은 그걸 원하시겠죠. 김상호의 사생활, 김상호의 뭐 옛날 군 생활, 김상호의 옛날 뭐 어떤 일들 다 이제 파헤쳐 보면서 어떻게든 제보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저는 관장님과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딱 하나만 가겠습니다. 저는 관장 유우성만 가겠습니다. 운동하는 유우성 관장, 무도인 관장, 무도인 유우성에 관련된 것만 저는 다루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이상을 저한테 만약에 들어오신다면 그건 서로 아마 서로 상처가 될 거예요. 물론 저도 까보면 있겠죠. 까보면 있을 겁니다. 저라고 인생 살면서 뭐 실수 안 했겠습니까? 뭐 까세요. 뭐 어설프게 관장님 폭로라고 하면서 폭로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걸어서 받으세요. 또 역풍당하지 마시고. 관장님 똑똑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세요. 잘 고민하시고 앞뒤 선후 과정 다 보시고 팩트 체크를 한 2번 3번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세요. 저 하나를 만들려면 저는 최소한 3명이 필요하거든요. 군대 영상 만들 때도 이 3개가 필요해요. 3개가. 하나, 둘, 셋. 그러다 보면 중간에 바뀌면 다시 또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3번의 이 검증 과정을 꼭 거치시길 좀 기원을 드립니다.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관장님이 지금 살짝 정신을 좀 잃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그 지기TV의 지기님도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이 막 판단을 하지 못하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막 갑자기 막 이상한 변명을 하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막 갑자기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에서야 돌아와서 조금 이제 사람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때는 막 정신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관장님 그럴 수 있거든요. 정신을 잃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뭐 며칠 좀 마음을 좀 비우시고 좀 쉬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다 비공개 다 처리하시고 마음을 비우고 쉬었다 오세요. 그럼 제정신이 되면 그때 고민하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볼 때 절대 제정신이 아니야. 그 새벽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댓글 다시는 건 그거는 지금 내가 정신을 잃었어요. 관장님 그건 진짜 지금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관장님 꼬투리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잡으세요. 저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뭐 나오면 다 뒤지면 나오겠죠. 누구 제가 괴롭혔다거나 뭐 저는 괴롭힌 것 같지 않은데 누가 괴롭혔다고 하면은 미안하다 해야죠. 그러면 미안하다 하는 거예요. 관장님 이게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도 몰랐어. 나도 모르게 걔가 나한테 상처를 받았대. 그러면은 그랬냐? 너 나한테 상처받았구나.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 이랬는데 너가 상처받은 거 나도 몰랐어. 정말 미안하고 내가 사죄할게. 근데 내가 변명을 하자면 나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 그래도 미안하다 라고 하면 그 친구도 민망해지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민망해지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고 정상적인 성인들의 대화예요. 애들처럼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너는 왜 그랬어? 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은 그냥 알고도 인내하는 게 어른이잖아요. 아 그랬구나. 근데 지금 와서는 관장님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신다 하면은 이미 늦었거든요. 사모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도 진짜 걱정되실 거예요. 제가 봐도. 그냥 유튜브 판을 떠나시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뭘 하시든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유튜브 판을 떠나면 누가 신경을 씁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아예 떠나버리면 아무도 관심 없을 거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